네, 소개받은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제는 이제 자치분권과 이제 헌법이라고 해서 좀 법 제도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아마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라는 이 문제 자체에서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나 할까, 아니면은 지금 자치분권 자체에 대해서 법제도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또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구조에서 자치분권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제도가 과연 정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아마 드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문제의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삭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서 삭제가 됐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삭제가 됐냐면은 국회에서 삭제가 된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국회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했을 때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사정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삭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뒤에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또는 지방의 문제 자체를 지방에서 풀지 못하고 중앙 정치라든지 아니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나가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의 원인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이런 헌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법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귀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헌법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 나가면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처음에 이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보시듯이 국민한테 있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권 누구한테 있냐? 그래서 국민한테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현실에서는 마치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부터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 그 주권을 이제 위임함으로써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주권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인 근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보면은 지방자치 하니까 그러면은 자치권이라고 하는 게 과연 헌법에 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자치권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치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민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시고 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걸 지지해 주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를 만약에 자치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법률의 차원으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법규범의 차원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헌법적인 수준에서는 자치에 관한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헌법에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글자, 그러니까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기본권 목록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헌법에 꼭 이렇게 써져 있어야 우리가 자치권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꼭 헌법에 그런 기본권이 써져 있어야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꼭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헌법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자치권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주 기초적인 문제, 이 자치권의 문제는 기본권으로 올려져 가야 된다, 또는 명확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그 옛날 얘기들을 잠깐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시다 보면은 지방자치가 언제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법 제도로만 보면, 다시 얘기하면 헌법의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언제 시작됐을까라고 하면은 제헌헌법 때부터 그래요. 48년 때부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슬픈 역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4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49년에 지방자치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행을 했느냐 했을 때 시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몇 년을 지냈다라고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언제 실시를 했느냐 하면은 52년에 실시를 해요. 근데 52년에 지방선거를 실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52년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쟁 기간에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바쁜 와중에 또는 절박한 와중에 지방선거를 실시했던 이유 자체는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그 자기의 직선제를 지지해줄 원외 세력이 지방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됐을 당시에서 그 전쟁 상황에서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그 필요성 그렇게 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중앙 정치에 동원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를 활용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게 이후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사용되고 또 활용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앞에 말씀드렸던 자치권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나 지방정치가 구현됐던 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어떤 집권자들의 집권 연장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활용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의 최초의 기원 자체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초의 선거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사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보시면은
5.16이 나고 나서는 이제 지방자치나 그런 거는 사실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굉장히 특이한 거는 72년의 유신헌법 같은 거를 보시면은 헌법의 부칙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언제 구성을 하게 됐냐 하면은 조국 통일 이후로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조국 통일 이후로 미룬다는 얘기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다이나믹한 정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87년 헌법인데 근데 그 87년 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시행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요구가 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등등이 뭐 단식을 하시고 하면서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던 게 92년에 지금 우리 이제 시군구 선거, 기초 의원 선거를 이제 하는데 광역은 이제 그 지자체 장 선거는 바로 시행을 안 해요. 당시 정권에서 그것들을 그냥 차일피일 계속 미루게 됐던 거죠. 그리고는 95년에 이제 최초의 동시 지방 선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방선거가 계속되는 역사에서도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과연 그 자치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선거냐라고 이제 되묻게 되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투표율을 쭉 보시면은 일정하게 물론 어느 때는 낮아지고 어느 때는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선거들이 그 중앙의 선거들, 다시 얘기하면 대선이나 총선의 중간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자체 고유한 의미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고 나서 뭐 중간평가의 형태로만 지방선거가 인식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굉장히 지방선거가 이제 투표율이 막 높게 나와요. 근데 그거 사정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아니면 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든 중간에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기 시작하면은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지방자치의 고유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제 중앙선거에 동원되는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시간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현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듯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크게는 이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광역이랑 기초.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뭐 어디는 이제 경기도나 서울 이러면은 굉장히 크죠. 1000만이 넘는 이제 메가시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초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5만, 막 10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도시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0만이든 5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구조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기관의 형태 자체가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그 기관의 형태가 그대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정부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의 미니 형태로 지자체장이 있고 의회가 있고 라고 하는 이제 동일한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천만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 준하는 형태를 갖는 게 그렇게 큰 그러니까 그 별다른 이제 그 차이점을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작은 도시에서도 꼭 그렇게까지 지자체장 뽑고 의회 뽑고 해가지고 서로 그 기관들끼리 대립하고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잘못돼가지고 또 언론 신문 기사에 나가고 막 꼭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 근데 왜 이렇게 붕어빵처럼 지자체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런 데 있어요.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117조 2항의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117조 2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헌법을 읽어가실 때 특히나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읽어가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저 법률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저 법령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 법률 누가 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법률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기관의 형태를 원해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 더 좀 컴팩트하게 우리 기관을 구성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보자라고 주민들끼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또는 법률에서는 그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번에 통과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요 기관 구성의 형태를 조금 다양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조금 열어놓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조항도 이 제도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기관 구성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제 법제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이고 독소 조항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조항이 이 지방자치법 22조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법률과 조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제 거의 동치되어 있는 그 규정이죠.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시면은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뒤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은 자치를 하세요. 그럼 자치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기 스스로 어떤 단체라든지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자유롭게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자치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독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부터 공부하고 몇 시부터 친구들이랑 만나고 나는 뭘 하지 않을 거고 뭘 할 거고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규칙을 스스로 세우는 게 진정한 자치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보시면은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법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법률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과 명령,
그렇죠.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의 명령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범위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뒷조항이 더 심각해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서도 이제 방역 조치를 했고 그러면은 5인 이상으로는 이제 못 모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누가 내렸냐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거죠. 그럼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권리를 제한하려면 뭐의 위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의 뜻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권리 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지방자치단체는 힘을 못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나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자체에서도 그 허용하고 있지 않는 측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117조 1항 아까 지금 2항을 읽었는데 117조 1항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저게 헌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지방자치법 22조도 문제인데 저 117조가 헌법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지방자치법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저 117조, 118조 등등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헌법 개정안이 한번 발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통과는 못했지만, 근데 그 조항들을 살펴보시면은 저런 조항들이 많이들 이제 완화가 되고 개정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헌법 개정은 이제 아직은 힘든 문제인 것 같고 어찌 됐든 저런 조항들이 지방자치를 법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닌데요.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이제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은 뭐 조례를 넘어서서 조금 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은데 지방의회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의회가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자주 나오죠. 이제 막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제 헛짓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지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회는 아직 자질이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래서 중앙 정치에다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문제 자체 또는 지방의 문제 자체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아무 상관이 없거나 사실은 그냥 우리들을 동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을 그냥 하나의 표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그 정치인들을 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정치인들보다 더 신뢰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먼저 신뢰를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방의회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방의회의 문제 자체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럼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큰 힘을 못 가질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대한 악순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악순환이냐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물론 지방의 차원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사실은 뭐 수준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뭐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훈련들을 거치고 행정적인 훈련도 거치고 정치적인 훈련도 거쳐가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방자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동지지방선거 이제 한지도 이제 근 20년 30년 돼가는데 왜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물론 권한이 너무 없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냐 했을 때 지금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그 의회 선거를 나간다 하더라도 공천을 받아야 돼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당이 다 중앙 정당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 정당이 없는 거죠. 지금 현 상태로는 이거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상태로는 로컬한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정당이나 지역 정당이 없다. 뭐 하다못해 이제 인천 지역의 복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정당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울에다가 중앙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인천뿐만 아니라 저기 충청도나 경상도 이런 데다가 시도당을 만들어야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 정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초의회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공천 그 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정당은 중앙 정당이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러면 중앙 정당이나 아니면은 자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은 뭐 지역구 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 후보자들을 조금 정치적으로 키워줄까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정치인을 키워줄까 했을 때 키워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키워주면 자기의 지역구 내에서는 정치적인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역 내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 훈련되거나 아니면 또는 행정적으로 훈련되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없는 이제 구조로 갖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의회 의원의 그 정당 공천 문제 그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지방자치나 또는 지역 정치를 좀 가로막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말씀은 어느 정도 다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번 지방자치법 이제 개정과 관련돼서 먼저 뭐 여러 가지 뭐 주민자치회 부분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주민자치회를 이제 삭제했던 아주 주요한 이유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봤을 때는 또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힘이 세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치화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쯤하고 똑같아요. 지역의 정치적인 역량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침은 좀 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 주민자치회 측면은 이걸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자치회 여기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법에 이미 그냥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훈련을 하고 더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지방자치법도 나중에 여기에서 근거 조항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조금 해보게 되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좀 시간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